1924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바빌론 유적지에서 5개의 점토판이 발견됩니다. 수많은 고고학자들의 노력으로 점토판에 쓰여진 고대 언어를 번역하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고고학자들은 점토판에 담긴 이야기에 크게 놀라게 됩니다. 점토판에는 바빌론 최고의 부를 이룬 아르카드라는 인물과 자신의 빚을 완전히 없앤 다바시르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즉,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점토판 해석에 참여했던 한 고고학자는 이 점토판에 새겨진 부자가 되는 방법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합니다. 5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큰 부를 이루고 싶어하고 빚으로 인해 힘든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희미하고 아득한 5천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야기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지로 뒤덮인 바빌론의 잔해에서 나온 바빌론 부자들의 지혜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현대 금융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바빌론 문명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5천년 전 바빌론에서 우리에게 전해온 부자들의 비밀은 총 7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그대의 지갑을 가득 차게 하라.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10분의 1을 저축하라. 10분의 9만을 사용해도 전과 다름없이 살아갈 수 있다. 즉, 저축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재테크의 출발은 저축입니다. 재테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축은 기본적으로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 미래에 대비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개인마다 여건은 다르겠지만 소득의 10분의 1보다 더 많은 저축을 할 수 있다면 좋겠죠? 또 일정하게 모인 돈은 시드머니가 될 겁니다. 시드머니는 사업을 가동시키는데 필요한 사업 자금이 될 수 있고 부동산, 주식과 같은 자산을 늘려나가는 투자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그대의 지출을 조절하라. 지불하는 돈의 가치가 100%가 되는 것에만 돈을 써라.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욕망일 뿐이니 지워버려라. 지출은 가계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출을 통해 자신과 가족들이 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허영과 욕심을 채우는 가소비는 경계해야 합니다. 대부분 가소비는 타인과의 비교나 경쟁에 의해 이루어지는데요. 과소비로 얻는 물질적인 소유나 경험은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지출 목록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그대의 돈이 증식되도록 하라. 돈을 올바르게 투자할 곳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 원금이 이자와 함께 양떼처럼 번식하게 만들어라. 5천년 전에도 투자의 개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방패 제작자인 경우 매년 한 번씩 청동을 대량으로 사들였는데요. 그때 부족한 돈을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형태로 빌렸습니다. 그리고 방패를 만들어 팝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투자해준 사람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았다고 합니다. 이미 5천년 전 부자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 등의 방법으로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테디셀러인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한 줄로 요약하면 마찬가지로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라 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대목에서는 부자가 되는 법칙은 자연의 법칙과 같이 예나 지금이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보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지켜라. 투자의 원칙은 원금에 대한 안전이고 빠르게 부를 얻고 싶은 낭만적인 욕망에 현혹되지 마라. 원금을 지킬 수 있는 투자를 해야 하고 잘 모르는 곳이나 허황된 곳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첫 번째 투자 원칙은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투자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마라인데요.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잃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대의 집을 수익성 있는 투자로 만들라. 자신의 집을 소유한 사람은 생활의 여유와 삶의 축복을 맛볼 수 있게 된다. 5천년 전 바빌론에 살았던 사람들도 집을 임대하고 집주인들에게 임대료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처럼 주거 비용이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소유하게 되면 임대하는 데 매달 들어갔던 비용이 크게 줄어 더 많은 수입을 저축하거나
행복과 즐거움을 소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는 피터 린치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피터 린치는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주거용 부동산 한 채는 꼭 구입해서 자산 인플레 헤지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하고 투자에 임하라고 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거용 부동산은 생활의 안정과 든든한 자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6번째, 장래의 수입을 마련하라. 6번째는 노후 대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시기가 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할 계획과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린 시절을 지나 청장년을 거쳐 노년에 이르게 됩니다. 그 누구도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노후에는 수입이 감소하고 지출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재정 준비가 필요합니다. 7번째, 그대의 돈 버는 능력을 증대시켜라. 텅 빈 지갑을 가득 차게 만드는 7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은 자기 자신의 힘을 기르고 늘 공부하고 더욱 현명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로 성공을 하든 사업으로 성공하든 항상 공부하고 미래를 보는 식견을 길러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가진 부를 지키고 나아가 더 큰 부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5000년 전 바빌론의 점토판이나 요즘 서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재테크 서적이나 내용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자가 되는 본질적인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에이, 이 정도 내용은 다 알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을 하고 있는지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저축하고 있는지, 불필요한 가소비는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돈이 돈을 벌어들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잃지 않는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인플레 헤지와 주거 안정을 주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노후 대비를 하고 있는지, 돈을 벌기 위해 전문 지식을 쌓아나가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를 이루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얼마나 실천할 수 있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요, 조지 사무엘 클레이슨의 책 5000년의 부를 참고하여 제작한 영상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라는 책에서 해당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도덕책처럼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는 생각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 지금 다시 이 책을 읽으니 내용들이 정말 다르게 와닿았습니다. 10년 전에 부자가 되는 방법을 이해하고 10년 동안 실천해왔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5000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부자가 되는 비밀, 구독자분들은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풍요로운 삶을 응원합니다.